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이 돼서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비 효과처럼 다 같이 쓰러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요, 우리나라 외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죠.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대만은 한때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한 관계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만은 한순간에 이제 단절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1992년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뭐 계속 외국하고 막 수교를 막 많이 맺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대만에게는 매우 미안한 상황이죠. 그럼요. 미안하지만 원래 이 국제 질서가 이렇게 냉엄한 겁니다. 맞죠. 사실은 대한민국도 저런 대접을 우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근데 92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소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대외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최우방 국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실은 당시 이제 90년대 초반 우리 대한민국이 막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될 때에 엄청난 이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고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 그리고 국가 외교적인 위상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자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네. 거죠. 지금 사실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그 자리가 대만 대사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대만의 청천백일기가 하강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1,500명의 화교들이 명동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이 장면이에요. 서럽게 울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실은 화교들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사실은 저 순간부터 대만의 청천백일기는 한국에서 개항되지도 않고 개항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